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 융합과 김도희입니다. 이번 보고서 주제는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합 의견 및 평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아이디어 도출,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기 전까지 비교과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었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활동인 만큼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꼭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한 홍보 방법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찾은 문제점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교 홈페이지에 눈에 띄지 않아서 배너 제작 후에 홈페이지 메인에 업로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명지전문대학 다양한 부서에서 카카오톡이 오기 때문에 카톡으로 홍보를 해도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홍보 방법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MZ세대인 학생의 니즈를 파악해서 SNS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홍보 부스 운영에서 참여도가 높았으니까 대면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또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명지 쇼폼 챌린지인데요. 학생들이 쇼폼에 SNS를 자주 하니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서 챌린지 콘텐츠를 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얻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참여형 마케팅으로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가 이어질수록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혁신에서도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데 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식순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과 이도현 학생. 모니터링 활동 보고를 할 학습팀 청소년 교육 상담과 이도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당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참여 활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전 학습날에 학습 컨설팅, 집단 상담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 스토리북, 융복합 지식 콘서트 등 이클래스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특강 또한 수강하였습니다. 참여 활동 등의 개선 사항은 뒤쪽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진행한 홍보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후기 및 추천 대상을 포함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팀에서 교수학습팀과 글로벌 교육팀의 공모전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느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편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입생으로서는 마미손, 학습나래와 같이 학교생활 전공 공부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재학생 및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여서 학교 생활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학생들만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 같아서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클래스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관련 엑셀을 올려주시는 걸 보면 항상 같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역량 이력 관리 시스템의 홍보 부족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다음 비교과 홍보 부스를 진행을 한다면 진행할 때 사이트를 활용하여서 같이 홍보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선 사항 및 홍보 방안입니다. 프로그램 개선 사항으로는 간담회 및 부서와의 만남에서 많이 나누어진 것 같아서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학습날의 개선 사항으로는 퀴즈 앤 링크를 항상 교수학습센터 카카오톡에서만 찾아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센터 카카오톡 혹은 홈페이지에 도전학습날의 공지사항 등의 퀴즈 앤 링크를 고정시켜 링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미손 튜터링의 개선 사항으로는 마미손이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마미손과 튜터링에서 튜터, 튜티가 서로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간담회 때 있었어서 이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홍보 방안은 비대면 프로그램의 소통을 통한 홍보 방안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업로드되는 특강들은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학생과 강의자, 강의를 제공하는 센터와 소통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다 보니 새로운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방안은 후기 게시판을 개설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기, 질문사항 등을 남길 수 있게 하여서 강의자와 센터와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후기 게시판에 후기 및 질문을 하고 후기 게시판에 작성된 후기를 기반으로 학생 모니터링단의 카드 뉴스 제작 및 인스타그램 홍보를 진행한다면 같은 학우가 남긴 후기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관심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또한 후기 게시판에서 홍보에 사용된 혹은 가장 흥미로운 후기를 작성해준 학생에게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후기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내고 개선하는 경험과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 보고서 작성을 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주셔서 일정을 투표로 받아서 진행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온라인 홍보 활동의 기한을 팀별로 다르게 하여서 모니터링단 활동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홍보 게시물이 올라간다면 더욱더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의 틀과 가이드라인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 활동 중간에 어려움이 조금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 영상 제작 계획서나 카드뉴스 제작 등 1기에서 진행되지 않은 활동이다 보니 저희한테는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모니터링단 학생에게도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더욱더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메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백지민 학생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학생 모니터링 땅 성과 공유회 발표를 시작할 백지민입니다. 저는 활동 내역과 개선 홍보 방향 느낌전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내역입니다. 모니터링단 간담회를 통해 각자 자신이 활동한 비교과 활동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운영하여 학생들이
적성을 파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 준비를 지원해주는 부서도 이 활동을 통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방식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창업 동아리입니다. 창업 동아리는 제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동아리 회의를 통해 창업 아이템 발전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 취업 동아리입니다. 진로 취업 동아리는 전공 자격증 준비, 진로 탐색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스터디와 지도 교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직무 능력 향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비교과 활동 중에 예체능 관련 활동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체능 학생들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창업 에듀 온라인 강좌인데요. 창업 동아리 온라인 강좌는 진로 창업 부서와의 만남을 추천해주신 창업 에듀 온라인 강좌였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개발 사업자 등록, 특허 등 창업에 있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리빙랩 소프트 아이디어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했는데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선정하고 그의 해결 방안을 아이디어 제공하여 진행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은 작년에 진행했을 때는 학기 중에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방학 때 진행되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다른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보고 그날 시상까지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발표를 끝나면 퇴장을 하는 형식이어가지고 퇴장을 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이후에 수상도 한 2주 정도 뒤에 나오게 돼서 다른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비교과 활동들을 하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홍보 방향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학기 초에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거기 팔로우를 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후에 팔로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이벤트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홍보 게시판에 업로드했을 때 팔로우를 한 학생들만 볼 수 있지만 스토리 공유를 한다면 공유를 한 학생들을 팔로우한 명지전문대 학생들이 모두 접할 수 있어 더 많은 홍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브리타임을 이용한 홍보 방법입니다. 현재는 에브리타임에 대한 홍보가 자유 게시판, 새내기 게시판, 정보 게시판 등 다양한 게시판에 올라오는데요. 이 각자 다른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우연히는 접할 수 있지만 제가 비교과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리타임에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가 비교과 프로그램 게시판을 만들어서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링 단에 대한 생각인데요. 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개인의 작성한 한글 파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파일을 켜놓고 발표를 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팀이 같이 진행하는 활동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보고서 양식을 정해주면 팀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PPT를 제작하여 간담회 때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학생들도 집중력 높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일리지입니다. 제가 마일리지 장학금을 260점을 받았는데 이게 장학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이 받은 거긴 하지만
총 25만 원까지 있는데 제가 460점으로 학과에 1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항상 마일리지 참여를 하지만 이게 비교과 활동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장 큰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일리지가 생각보다 모으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더 많은 비교과 활동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활동 중 부서와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총 2번의 만남을 했는데 학생들이 취업, 창업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생각보다 많았고 동아리를 비롯해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앞서 이런 홍보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활동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참여했던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며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참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다음은 문예창작과 서예원 학생. 안녕하세요. 문예상담지원팀과 진로취 창업팀을 맡은 진심팀 서예원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모니터링단 2기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성과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후 소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보고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회의 부서와의 만남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보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45개의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그중 진로 및 상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약 20개 정도로 됩니다. 홍보 활동은 팀별과 개인 2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진심팀원과 함께 영상을 제작한 후 관련 부서의 컨펌을 받은 뒤 이제 혁신 홈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개인 활동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주변 학우분들께 직접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는 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후 인스타에 일정 기간 업로드하였으며 이제 부서와의 만남에서 상담센터에서 홍보를 요청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따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조건에 맞는 분들을 찾아야 했기에 먼저 동아리, 학과 등 주변 학우분들께 전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고 내용이 좀 자세히 보이나요? 안 되는데 그 후 이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께 따로 이제 연락을 하거나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참여 후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부서와의 만남에서 몇 번 얘기를 하고 이제 보고 작성할 때도 했는데 이제 여러 문제로 당장은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도 만족해야 되고 부서도 좀 실행이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결론으로는 직업 가치관 테스트 추가였는데요. 이제 화면에는 몇 가지 유명한 직업 가치관 테스트를 가져왔고요. 이제 현재 학교에 있는 테스트들은 학생들이 직접 결과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테스트를 왜 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모니터링단에서도 나온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인지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되었고 이런 테스트가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이제 진로와 취업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직업 가치관 테스트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이나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로 주로 커리어 상담 및 진로 지도에서 활용되며 여러 종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넣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모니터링단 2기 성과 공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전자공학과 김서진 학생입니다. 전자공학과 김서진 학생.
안녕하세요. 성과 공유회 발표를 진행할 전자공학과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학생 모니터링단에서는 크게 비교과 홍보, 비교과 활동의 피드백을 통한 개선,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링단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던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를 달마다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을 센터에 말하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모니터링단 활동에도 달마다 간담회가 진행돼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홍보로 카드 뉴스랑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스타 팔로워가 별로 없어서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 계정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스타그램에 저희 홍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스타 계정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맡아서 다음 활동 때에도 그에 맞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임 활용이나 저희 엘리베이터 부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노출시켜서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 홍보나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 모니터링단 팀원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더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서 가벼운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가볍게 대화나 의견을 통해서 더 좋은 모니터링단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면 더 친밀해지고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게 될 수 있어서 센터도 그렇고 저희끼리 원활한 소통과 아이디어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학과 차지영 학생. 네, 안녕하세요. 진로심리팀 차지영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심팀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저희 진심팀은 진로와 심리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으로는 월별 보고서 작성과 간담회 그리고 팀 활동으로는 상담지원팀, 상담센터와 진로치 창업팀과 함께한 부서와의 만남과 홍보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센터 프로그램, 작가표 취업, 진로 상담, 심리 검사 등과 같은 진로 심리 파트뿐만 아니라 명지 튜터링, 학습 컨설팅, 스토리북 등 교수 학습팀 프로그램, ITQ와 같은 취업 관련 자격 취득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홍보 활동으로는 모니터링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2학기에 있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고요. 혁신지원 사업단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심팀에서 잡카페와 상담센터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서와의 만남에서 피드백을 받아 센터의 위치와 예약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영상 또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의 종합 의견입니다. 길기 때문에 중점되는 것만 찝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센터입니다. 저는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개인 상담이 총 12회 진행함에 있어 초기 상담을 신청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개인 상담 초기에 상담을 신청한 개인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상담을 마치고 나서 개인 만족도 체크리스트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잡카페에 갔을 때 진로취업지원센터와 잡카페 이용자 로드맵이라는 리플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플렛이 학교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옆에 추가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역량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상담센터, 잡카페에 대한 예약이 모두 진행되는 곳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이용 안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은 건 스마트 카페 역량 포트폴리오처럼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가된 기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소서 작성 시 잡카페와 연계하여 성적이나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이수한 프로그램과 수상한 경진대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상담센터는 예약 방법에 대한 홍보가, 잡카페는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인스타그램처럼 각 센터도 홍보 SNS를 개설하여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와 함께 홍보물을 업로드한다면 학생들의 주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대한 후기를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하면서 태그하는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피드에 업로드하면 학생들이 각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와 정보를 한 SNS 계정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은 간담회를 조금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월별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는데요. 차라리 보고서는 개별로 작성하되 발표는 팀별로 팀 전체 인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발표한다면 간담회에 대한 참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보 활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서와의 만남 이후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홍보 방향성이나 결과물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물을 올려야 하는지 개인이 고민하는 것보다 각 부서가 원하는 방향성과 모니터링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홍보물을 각 부서 SNS에 업로드한다면 홍보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서의 SNS 인스타그램 개설과 연계한 고민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SN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집단 상담과 비슷하게 이제 자신의 고민을 SNS나 이클래스 1대1 상담란, 메일 등으로 보내면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게시물에 학생들이 응원의 댓글이나 조언을 달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벤트로 해서 상품을 준다거나 마일리지를 준다면 더욱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토리를 활용한 홍보 방법 또한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잡카페도 이클래스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처럼 잡카페 상담센터 이용자 교육과 함께 진로 취창업팀에서 진행하는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잡카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개설한다면 접근성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컴퓨터공학과 최소윤 학생. 안녕하세요. 학생 모니터링단 학습팀에 속해 있는 컴퓨터공학과 최소윤입니다. 지금부터 학생 모니터링단 성과 공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신규 사업 아이디어, 종합 위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 튜터링 프로그램에 튜터와 튜티로 동시에 참여하며 하나의 시선이 아닌 두 가지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었고 튜터링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학기 학습팀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홍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날짜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리포트 공모대회 벼라, 외국어 더빙 경진대회,
학습 포트폴리오 대회 등 다양한 공모 대회에 참여하여 대회 문제점 및 느낀 점을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뉴스를 학습팀으로서 글로벌 교육센터의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와 직접 체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회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대회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대회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회 기간을 겹치지 않도록 부서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선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조사하여 간담회 때 공유한다면 모니터링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단 내에서 팀별 프로그램 참여 시 같이 참여한다면 더 좋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취창업팀은 창업 동아리를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학습팀은 외국어 더빙 경진대회 등 같이 단체로 참여하는 대회를 같이 참여하거나 상담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 등을 같이 참여하는 등으로 같이 더욱 시너지를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생각한 사업 아이디어는 비교과 멘토링입니다. 전공 과목 멘토링이 존재하듯이 모니터링단이 비교과 과목의 멘토가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낯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멘티를 모집한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의 대회 운영 기간을 조율하는 것.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팀별 프로그램 참여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단의 멘토링 프로젝트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손지수 학생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링단 2기 활동 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손지수입니다. 목차는 2023년도 1학기의 활동 내용, 비교과 프로그램 종합 의견,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3월과 4월에는 융복합 지식 콘서트, 스토리북,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진로 취업 동아리, 학과 홍보 쇼츠 대회, 만미손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모니터링단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지난 2022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학과 홍보 쇼츠 대회나 진로 취업 동아리 등과 같은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였고 학생 영역 이력 시스템을 통한 간편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2인 이상 그룹 참여를 통해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필요성을 고려한 활동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모니터링단 1기에도 참여를 하였었는데요. 지난 1기 때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기에는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이탈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참여 학생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올라간 마일리지 장학 기준과 감소된 대회 참여 상금, 그리고 학기 말에 우르르 들어오는 마일리지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학기 말에 우르르 들어오는 마일리지가 이탈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일리지가 학기 말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 모은 마일리지를 계산하기 어렵고 참여한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에는 누락된 마일리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급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는 아까 백지민 학생이 발표했던 경우와 같이 1점이 부족해서 5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마일리지 입력 방식은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 후에 마일리지를 또 따로 입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자동 입력 시스템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활동 수료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또한 마일리지 입력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실제 참여 여부만 확인을 한다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서 보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이 보완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클릭 한 번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기 말에 몰아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스마트 케어에 매학기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등록시키고 학기 말에 폐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장학금 처리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계공학과 박인범 학생. 네, 모니터링당 성과 경유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니터링단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명지전문대가 주최하고 각종 홍보 부스나 프로그램들을 개최해가지고 3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재학생 모니터링단입니다. 모니터링단이 직접 참가하여서 문제점 도출 그리고 의견이나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진행했었던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부스 운영과 상담센터, 학습센터의 만남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문제점을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 내용을 토대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문제사항을 좀 살펴보자면은 홈페이지 시스템도 제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았고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지원자 수가 많지만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견해로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홍보만을 담당하는 그 부서나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들의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상으로는 준비할 것이 많아가지고 홍보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따로 부서 관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일리지를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별도로 친구 같은 것을 친구를 한 명 데려오면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방식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듯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참여 문제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간적인 부분이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대학 종강 시간을 제외하고서 학교 다닐 때는 전공 수업이나 강의가 겹쳐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 출석 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령 제출하더라도 교수님의 그 인정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대로 결석 처리가 됩니다. 모니터링단 학생 전원의 시간표를 모두 확인하거나 뭐 가장 맞는 시간대로 하는 방법은 개인 스케줄도 있을 것이며 시간적인 부분이나 뭐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의견과 참여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신입생이자 처음 해본 활동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장단점을 좀 정리해서 각각 말씀드리자면은 유익한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정말 다양했었습니다. 신입생이 활동을 한다면 대학 입학금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이나 혜택을 빠르고 많이 알 수 있고 다양한 보고서들을 보면서 한두 개라도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은 더 나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점이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개인의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본인이 생각한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가지고 처음 작성할 때는 보고서에 써야 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쓴다거나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몰랐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용음악과 이청훈 학생. 네. 모니터링단 실용음악과 이정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고요. 성과보고, 수정 제한사항,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방안, 그리고 ESG 교육 경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성과보고는 홍보부스 운영하였고요. 오전, 오후 모두 참여하였고, 오전에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에브리타임으로 홍보를 좀 도왔고요. 중간 사진은 모니터링단 대표에 발표하였고, 비교과 프로그램 온라인 컨텐츠는 10개 이상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각자 카드뉴스식으로 홍보물을 이제 SNS에 게시해 주셨는데, 이제 실용음악과다 보니까 영상과 음악을 제작하여서 홍보하였고요. 중간에 취창업팀 홍보 영상 또한 음악 제작에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와의 만남의 순 기능처럼 진로 취업 역량 강화 액티비티를 부서와의 만남 때 알게 되어서 학과 학생들 40명을 모아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정 제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와의 만남 시 꼭 홍보하고 싶거나 학생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시면 해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단 팀별 인원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피드백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시도해볼 만한 이유는요. 2기부터 적용된 홍보물 제작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하는지 정해진 사항이나 틀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단 홍보팀 지정 선정을 제안드리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혁신사업단 유튜브 썸네일이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충주시 공무원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뭔가 홍보가 앞선 학생들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MZ화 돼야 되고 좀 더 일단 홍보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젊음의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팀을 2명 정도 따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명은 이제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학생 한 명과 다른 한 명은 예체능 계열의 조금 재밌는 출연진 연극영상학과 학생이거나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그런 학생으로 2명 정도 지정 선정해서 홍보팀을 운영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홍보, 이제 SNS 홍보는 당연히 사람들이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을 보게 하자는 의미에서 홍보팀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방안 앞서 학생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저는 1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놓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이캠퍼스 홈페이지더라고요.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클래스 이제 원격 강좌를 듣기 위해서 이캠퍼스 홈페이지를 하루에 최소 1~2번씩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격 강좌가 요즘에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홍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캠퍼스 홈페이지를 생각하면 온라인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홍보물 조금 이제 다른 학생들과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흡연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흡연자긴 하지만 흡연자입니다. 흡연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흡연자들은 30분 이상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있으면서 하늘도 보고 뭐 휴대폰만 보는 건 아니지만 QR코드 하나 크게 현수막으로 있으면 궁금해서 찍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틈새 시장은 흡연장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ESG 교육 경영 실천, 이번에 저희 ESG 아이디어 브레인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하고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ESG 교육 경영 실천대학 검색해봤더니 경인여자대학교 공식 블로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나바다 다들 아시죠?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운동 조금 진행해보는 게 ESG 교육 경영의 가장 쉬운 발걸음일 것 같은데 이번에 있을 축제 부스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 첫 번째고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안 쓰는 물건을 기부받아 개최하고 전에 기부하는 식으로 ESG 교육 경영의 가장 쉬운 발걸음을 시작하고 축제 주전 부스에 일회용품 사용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을 추진하는 것 또한 혁신사업단에서 한다면 뭔가 보기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제 축제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실행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준비했는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명지 ESG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소규모 행사를 진행해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똑같이 안 쓰는 물건 기부받아 개최하고 전에 기부하는 부스 운영을 하고요. 본관 계단 앞에 저희 학교가 자랑하는 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 부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발걸음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본관 앞에 비교과 프로그램 부스 운영 또한 같이 하면은 학생들이 궁금해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왼쪽은 뭐 예시 포스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 운영 한 가지 정도 더 다른 학교에서 안 한 거 생각해 보다가요. 쉬운 게 있더라고요. 이메일 줄이기 캠페인 부스 운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메일 줄이기가 별거 아니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24시간 동안 가동 중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발산되고 발생하는 전력량이 전체의 약 1% 정도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3.7%라고 하니까 이메일 줄이기 네이버 들어가서 그냥 삭제만 하면 되는 쉬운 캠페인이니까 같이 부스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이렇게 발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과 남은혜 학생.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수학습팀에서 활동한 남은혜 단원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활동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소개와 활동 방안 그리고 홍보 방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교내 대회에서 교내 대회와 온라인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검사까지 이번 학기 동안 총 2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명지 튜터링에는 튜터로도 참여하였고 튜티로도 참여하였고요. 마미손 프로젝트와 스피치 경진대회도 출마하였고 든말스 클리닉에 강의도 듣고 특강도 듣고 피드백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안에서 진행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요. 홍보활동으로 단톡방에 등에도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학과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참여하고 나서 느낀 활동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방안을 5가지 제시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매 학기 자세히 안내되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소통이 부서 간에 크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지난 학기에 또 진행되고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카톡방에 전체적으로 다 공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자료화면으로 한 것인데요. 물론 실제로도 다 찾아봤는데 없었고 그러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창업 에듀라든지 좀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카톡방 안내가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학기여서 신입생들이 잘 안내되지 않으면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내되지 않아
에타에도 그렇고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 간 소통 미흡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료 화면에서는 조교님께 제가 이번에 창업 에듀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가 따로 적립이 되지 않아 이미 적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왜 적립이 되지 않았는지 여쭤봤을 때 협조문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메일로 제출하라고 돼 있다. 정확히 안내받지 못해서 자신이 제가 공유한 그런 창업 에듀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했을 때 정확히 이제 조교님께도 정확히 학과에 안내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입니다. 저희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다른 타대학 4년제보다 더 빠르게 졸업하는 특성상 무거운 주제나 교육보다 경험을 추구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해서 타학과와 그리고 타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되어서 학생들이 학교로 나와 재밌다라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불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활동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한번 참여 경험을 얻어 작은 활동에도 보상을 해주는 입문 프로그램을 여러 개 장치해 준다면 보다 참여율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활동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겠지만 또 학생들의 의견에서 어른들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흐름을 끊어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자신이 있는 장소에 익숙해져야 소속감이 들고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금 전환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면의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더욱더 많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과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이러한 흐름을 깨고 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활동으로 타학교와 연계 및 교류 가능한 행사 혹은 야간 대면 활동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면 활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행사가 잘 늘어나기 위해서는 학교에 오래 있을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보면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소파가 있던 곳이 카페 이제 본관 1층 카페 한가운데와 5층 여자 휴게실이었는데 최근에 여자 휴게실에 있던 소파마저 사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오래 머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꾸며진 공간 또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둘 수가 있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간이 없이 딱딱한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본관 1층 카페의 문제점은 학기 중에 너무 시끄럽고 다 같이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 또한 저희 학교에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는 홈페이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입니다. 서울대 홈페이지는 참고 사진으로 가져오긴 했지만은 저희 학교와 비교하고자 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처음 메인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을 클릭하지 않고 옆면만 클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홈페이지가 안내된다 였습니다. 저희 학교 지금 보면은 맨 위쪽에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중간 바에 따로 있고 이제 그 밑에 바에도 이제 각각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사이트를 한 번에 옆면처럼 차례차례 목차를 타고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 배치된 사이트들을 전체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검색을 통해서 제가 마미손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았는데 교수학습 지원을 통해 마미손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 화면에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뜨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였을 때 홈페이지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지지 않고 사이트 오류라고만 떠서 해당 홈페이지 메뉴를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데 그 홈페이지 메뉴가 어디 있는지 자신이 찾지 못한다면 그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독성이 좋은 첫 화면이 생기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우리 대학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입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란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465점을 받았고 학과와 학년 최대 마일리지 포인트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최대 점수라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 점수가 661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 가능한 포인트가 2,775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만하지 못하다는 뜻이며 사실 애초에 열심히 참여해도 얻을 수 없는 점수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도성과 적극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마일리지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학 금액 및 기준 점수가 제시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대면 활동을 추가적으로 늘려서 대면 활동 시에 추가 공지를 하여 프로그램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 인스타 계정이 여러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계정도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해서 다른 부서 계정을 안내하기보다도 본 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부서가 사용하여서 이곳에서 한 번에 공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소통과 협력으로 또 대면 활동의 활성화가 보장된다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들의 발표는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두 명의 학생, 인터넷 보안공학과 김예손 학생과 ICT 융합공학과의 안채령 학생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이 학생은 여기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먼저 김예손 학생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모니터링단 교수학습 팀장 김예손입니다. 부득이하게 학교 실습 과정으로 인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학교 프로그램 체험 후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체험 후기입니다.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클래스에서 듣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가볍게 듣기 좋고 러닝타임이 길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및 학습 프로그램은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으로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개선 사항으로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해당 강의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퀴즈의 난이도는 낮게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은 덜면서도 이전보다는 더 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답률을 7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부여되지 않고 재도전 기회는 2번으로 선정합니다. 다음 공모전 및 학습 프로그램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은 공모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참여가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학과 공지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SNS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학교 엘리베이터나 잘 보이는 곳에 한 학기 공모전과 학습 프로그램의 스케줄표를 부착해서 지금이 8월이라도 9월과 10월에 어떤 공모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프로그램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이디어는 총 2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공모전 진입장벽 낮추기입니다. 기존 공모전은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다소 어려운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더빙 경진대회나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같이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공모전이나 해당 전공과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모전은 학과 학생들이 가볍게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지인의 하루입니다. 명지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전부 참여가 가능한 공모전으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내는지, 나만의 학교를 재밌게 다니는 꿀팁이나 좋았던 경험들을 글짓기 공모전을 통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공모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명지달력 프로젝트입니다. 명지달력 프로젝트란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 달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월별로 계절에 맞게 사진을 찍어 제출합니다. 그러고 난 뒤 100% 학생들의 투표로 가장 학교를 잘 표현한 사진 한 장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총 12장의 사진이 정해지면 다음 해의 달력으로 출시됩니다. 여기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주고 이 달력은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학교 홍보와 재미를 전해주며 재학생들에게는 나도 도전해볼까 하는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해보면서 정말 좋았던 것들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느꼈는데요. 좀 더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니터링 성과 공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ICT 융합공학과 안채련 학생입니다. 모니터링단 2기 안채령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느낀 좋은 점, 아쉬운 점, 또 아쉬운 점에 따른 아이디어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모니터링단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들만 골라본 것인데요. 이 세 개의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취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쉽지 않은데 진로 취업 동아리라든지 자격증 준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격증 준비 언제 하지? 방학 때 하고 말지? 이러고 방학 때 와서는 귀찮은데 그냥 학기 중에 시간 쪼개서 준비하지. 이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학교에서 학예학기 취업 역량 강화 액티비티나 학예방학 전산 자격증 특강, 커말 자격증 특강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학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마일리지도 주고 학생 본인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니까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부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학교의 제일 큰 고민거리는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특강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 만들어 놨는데 왜 참여를 안 할까? 그 이유는 아직 필요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에게 너는 자격증 준비 안 해? 라고 물으면 난 자격증 필요 없을 텐데. 난 자격증 준비 안 할 건데?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다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학벌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하면서 자격증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자격증은 대한민국 취업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알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우선 학생들에게 이 요소들이 취업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주냐? 외부 강사 초청으로 학생들에게 요즘 취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나 만약 외부 강사 초청이 어렵다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홍보 전단지에 모모 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 모모 자격증 소유율 몇 퍼센트 이런 문구들을 붙여서 학생들이 이건 해야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유도하게 만드는 게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모니터링단 2기 안채령 최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3명 우리 모니터링단 위원 학생들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작년부터 우리가 국고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새로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운영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서에서도 열심히 이제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은 그 학교의 일정과 학사의 일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